자, 봅시다. 18번. 전체 집합이 있는데 10 이하의 자인수야. 근데 P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때 나 P의 진리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다. 나 P가 뭐야? P의 여집합이지, 그렇지? 자, 근데 여러분 P의 값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2, x 빼기 5는 0 이하다. 그러면 얘가 뭐야? x는 2 이상이고 5 이하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이게 시간 해주시지 않았어요? 68번은 안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겠지. 얼마니? 1, 2, 3, 4, 5는 빠지고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더하라 라는 말이었지. 다 더해주면 20.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가 2하고 5. 다 더해보면 얼마야? 10, 20. 41이요. 아, 41이야? 쌤 엄청 빠른데? 자, 41. 됐지? 자, 그 다음에 69번은 쌤 해줬어. 맞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 자, 74번. 자, 74번 보면 얘도 어렵지 않은 거지. 자, 나 P면 나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인다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나 P이면 나 Q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 거지. 날려야 되는데 거짓이라고 했다. 화살표를 날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지, 그치? 근데 얘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포함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나 P는 P의 여집합이 되고 나 Q는 Q의 여집합이 되지. 포함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포함. 자, P의 여집합인데 Q에 포함이 안 되는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게 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가 있고 P가 있어. Q가 있어. 자, P의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등모르간으로 바꾸면 P가 되고 Q가 되고 어떻게 되죠?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따라서 Q의 Q 중에서 P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치? 따라서 뭐야? 요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야. 요게 포함되지 않는 거지. 자, Q인데 P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따라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누가 되는 거냐? 자, 가만히 봐봅시다. 바로 요게 되는 거지. 4번. 자, 왜 4번이 되느냐? 잘 봐봐. 교집합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할 수 있죠?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교환법칙. 근데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빼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Q에서 P를 뺀 게 바로 요거죠. 나는 그지? 따라서 4번이 바뀌어. 자, 다음에 81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숙제만 좀 해오시면 81번. 오답은 금방금방 합니다. 자, 우리 82번을 한 것 같아. 아니, 자, 81번 가보죠. 자, 81번 가보면 T는 마이너스하고 2 사이고 Q는 요거 2하고 X는 요거 2하고. 자, 이때 P가 Q에 화살을 날렸다는 건 뭐야? 포함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P가 R한테 화살을 날렸다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모두 참이되도록 한다라는 거야. 자, 성립했다라는 거지. 이때 A 값의 최소값을 M, B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을 구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림 그려보면 되겠지. 자, 첫 번째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를
P가 얘야.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P입니다. 자, 근데 Q가 누구야? Q가 얘야. A 더하기 1 이하야. 따라서 A 더하기 1이 여기 있고 이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게 Q가 되는 거지. 그럼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포함이 되지. 그러면 이제 범위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2보다 큰 건 당연한 건데 얘는 구멍이 막아져 있고 얘는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Q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요 2의 자리랑 같은 곳에 있어도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누구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자, A가 1 이상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 최소값은 얼마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세상 쉬운 거. 자, 두 번째. P가 R한테 화살을 날렸다. 역시 포함되는 거지. 그치? 동일하게.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게 P예요. 이번에는 R이 어디 있어야 돼? 자, B 더하기 1 이상이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쵸? B 더하기 1 이상이다. 요게 R이더라. 자, 포함된 거 눈에 보이지? 자, 이제 어떻게 돼? 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맞는데 같아도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B는 누구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5 이하가 된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어렵지 않죠? 자, 682번 했으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8번으로 가보자. 688번. 자,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하고 산술기화 전까지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 한꺼번에 많은 걸 한다기보. 자, 688번. 자, 보기에서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명제인 것만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죠. 자, 역하고 대우가 자 모두 참이다. 요거 하지 않았냐? 한 거죠? 네. 688번도 한 겁니다. 했는데 또 질문이야. 자, 691번 가보도록 하죠. 자, 691번 가니까 P라는 놈은 X가 A보다 작고 Q라는 놈은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요. 자, 나 P가 나 Q로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그게 참이다 라고 한 거지. 그럼 요거를 잘 정리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요거 어떻게 합니까? 나 P가 요렇게 나 Q한테 화살을 날렸다는 건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집합으로 바꿔보는 거야. P의 여집합은 뭐한다?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자, 이때 드모르간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의 반대가 P죠. 요거의 반대가 Q지. 자, 그 다음 요거의 반대는 요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는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Q가 P에 포함된다.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풀이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겠지. 자, Q가 누구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게 Q야. 얘가 P에 포함돼야 돼. 자, P가 누구야? A보다 작다야. A보다 작다. 이게 바로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A는 2보다 큰 건 맞는데 같아도 되죠. 둘 다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따라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요?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질문 오답한 거야. 자, 숙제는 꼴랑 2장 나갔나? 2장 반? 그치? 2장 반 나갔는데 거의 3장 가까이 되나? 자,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96페이지. 자, 오늘은 여기 그냥 진도를 다 나가보자.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남을 거야. 돌아쳤잖아. 남아야지. 돌아쳤으니까 남아야지. 우리가 일찍 오자 그랬지? 일찍.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이 우리 끊었어요. 누구? 끊었어. 도희? 도희는 예전에 끊었지. 진짜요? 도희는 모든 학원을 끊었어. 왜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 도희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냥 다 하지 마. 장기 체류 집에서. 자유의 명예네. 너 요즘 영화 봤는데? 그 사람 아유, 진짜 야, 너네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지구왕크. 야, 야, 너네 나중에 진짜 이거 후회하거든? 야, 가만 봐봐. 너네는 도희가 지금 되게 뭐 자유를 얻고 다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네 전국에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가 똑같이 몇 명이 있어? 50만 명이 있어. 그럼 이 50만 명 중에서 최소한 봐봐. 최소한 30만 명은 다 학원을 다녀. 30만, 60% 정도는 학원 다닌다. 그 10만 명은 뭐냐? 진짜 개 양아치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담배 피고 다니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한 10만 명 돼. 그다음 나머지 한 10만 명은 그냥 뭐 의지가 전혀 없는 친구들. 그냥 아예 의지가. 아니 머리가 진짜 나쁘던가. 그래서 안 다니는 친구들. 그럼 대부분 사교육을 받아. 그럼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중삼 중에 한 60%는 학원을 다닌단 말이야.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고 이게 일상이야. 근데 여러분 왜 시키는지 알아? 너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니지? 그치?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니는 게 아니지.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 다니지. 그 다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뭐 영어도 가르치고 막 수학도 배우게 하고 막 이것저것 배우게 하잖아. 음악도 하게 하고. 그 다음 중학교 되니까 그래도 영수 학원은 다 보내준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 왜 그러냐면 최소한 부모님이 해야 될 기본 도리야. 그게 기본 도리.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랄까 원망을 해. 나는 왜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안 시켜주셨지? 안녕하세요. 왜 안 시켜줬지? 원망한다고. 나가오면 나와야지. 저 근데 바로 과학 가야 돼. 아 아니잖아. 바로요? 바로요. 저번에도 뭐 바로 해놓고 뭐 2시간 뒤에 가는 거. 아니 그거는 방학이라 그랬고. 아 그런 거야? 7시 45분 시간. 이건 의도적인. 아 진짜 저는 요즘에 안 왔어요. 아 혜성이 개별 상담회 때 나랑 했던 다짐을 또 이렇게 그치? 다니면서 다시만. 계곡품으로 만들어버렸어. 야 선생님도 뭐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내가 아이를 갖잖아. 그럼 나는 이 아이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이든 뭐든 다 보내주고 시켜줄 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무조건 시켜줄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한 내가 커피 냄새 나는데. 최소한 부모님에 의해서 야, 잘 들어.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래도 숨어있는 재능이나 역량이 나타나는 시기가 고등학교까지야.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 야 너네 잘 들어.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니까. 대학생이 되면 이때부터는 부모님이 지원을 그렇게 해주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알바도 하고 그지? 용돈도 여러분들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던가 그지? 뭐 내가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고 그걸 하던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방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시켜줘야지. 학원도 보내주고 다 해서 공부하게끔 해줘야지. 최소. 왜? 사람이란 스스로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
절대 그런 인간은 드물어. 공부하게 야 너네 알아서 공부해 그랬을 때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정교생 없어. 시험이라는 걸 본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지 않아 사람은. 다 몰지. 그래도 내가 컴퓨터다 진짜. 아니 개소리해서 없잖아 내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시켜줄 때 열심히 해. 알겠지? 부모님이 물심양면 지원해줄 때 열심히 하고. 그거 언제까지야? 고등학교까지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덕을 좀 보며 살아. 알겠니?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돈 벌어갖고 너네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주는 거잖아. 그치? 마음껏 누려. 마음껏 누린 대신에 의무는 다해. 무슨 의무? 학원 왔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 그래야지 부모님이 봤을 때 아우 씨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 왔어요 그러고 핸드폰 샥 꺼내가지고 졸라 카톡하고 막 뭐. 그럼 안 돼. 나나야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유럽 갔다 와가지고 또 자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통화해보면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 큰 맥락은 이거야. 우리 애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대부분이야.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 집에 와가지고 그냥 TV나 보고 과일이나 조금 좀 먹으면서 그냥 그지? 어영부영 그냥 대충 이따 잘라 그러고 근데 또 자지도 않아. 밤늦게까지 인스타하고 뭐하고 그러고 뭐라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너네 알겠지 다. 컴퓨터 사. 컴퓨터? 하나에 뭔 컴퓨터? 예? 사람이 요즘 컴퓨터 샀다고. 컴퓨터 샀다고? 한 8시간은 컴퓨터 8시간이야. 야 알려줘야죠. 8시에. 컴퓨터 많이 하는 치고 대학 잘 갔는 데가 본 적이 없다. 아니 8시간 안 해도 좀 지친다 싶으면 PC방 아, 진짜. 지치면 PC방 가는 데가 하다가 아 잠깐 와서 10분 하고 가져가는 거. 아 그래? 대단한 하라니는 공부보다 인성을 좀 더. 아 그래? 얼마나 야, 아니 하람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 어찌됐든 너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해. 희성이 수요일에 일찍 오세요. 네. 알았어? 네. 일찍 와야 될 친구들 내가 늘 정해줬지. 유찬이, 서진이, 나나. 알겠지? 아니야, 하람이는 숙제를 해오잖아. 자, 희성이 수요일에 일찍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야 조용. 야 혜성이랑 지호는 숙제를 해오거든. 그러니까 안 남는 거야. 일찍 오지도 않고. 이제? 근데 수요일 약간 애매해. 뭘또 애매해 뭘 또. 저 방과후에 농구 훈련 있어요. 너 무슨 뭘 정체는 나가냐? 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진도 나갑니다 이제. 자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자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더라.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라는 거야. 자 외웁니다 같이. 자 P가 Q한테 화살을 날렸어요. 그지? 이렇게 화살을 날렸어. 그랬더니 누가 화살을 맞았어? 휴가요. Q가 화살을 맞았어. Q가 화살을 맞으니까 Q가 화살 맞아서 뭐 하겠어? P를 졸라 흘리겠지. 네. 그러니까 뭐야? P가 뭐라 그러겠어? 필요. P가 필요해 그러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됐니? 외우기 쉽지? 됐죠? 그러면 P가 누구한테 P를 달라고 하는 거야? Q가. Q가 P한테 야 나 P가 필요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P가 뭐라고 그랬어?
미안해. 내가 너한테 화살을 맞춰서 미안해. 알았어. 내가 너한테 피를 줄게. 나는 너한테 피를 주기에 피가 충분히 많아. 가져가라.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됐니?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화살을 맞은 놈은 무조건 피를 흘려. 맞니? 그래서 피가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둘 중에 화살을 맞은 놈이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을 날린 놈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니? 여기 쉽지? 최소한 오늘 필요 조건은 외울 거야. 이거 못 외우면 진짜 이건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야. 자, 그런데 P가 Q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포함을 시켰겠죠. 맞지? 근데 P랑 Q랑 어떻게 됐죠? 화살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야. 앞쪽에 보니까 P가 Q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죠? Q도 P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죠?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P는 Q한테 포함되고 P도 Q한테 포함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서로 같다라고 하죠. 자, 서로 같으니까 얘는 자, 이 Q가 화살을 맞아서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화살을 날려서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 P가 화살을 맞으니까 필요 조건이야. 근데 여기서는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형태가 되면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화살을 누가 쳐맞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화살을 쳐맞지? 화살을 쳐맞은 놈이 누가 되는 거야? 화살을 쳐맞은 놈이 필요 조건이거든. 맞니? 화살을 쳐맞은 놈이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그 필요 조건만 찾으면 상대방은 무슨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이 되잖아. 그렇지 나나? 그렇잖아. 여기 봐. 자,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날리는 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참거짓이 필요한 거야. 왜? 화살을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이게 진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거짓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숙제할 때 이 참거짓 구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봅시다. 나나야 나가거라. 자, T가 Q에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화살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외우지 말고 그냥 보고 읽으세요,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건 화살을 날리는 거다. 그럼 누가 화살을 쳐맞았어요? Q가 화살을 쳐맞았어요. 그러니까 Q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그렇죠. 필요 조건. 맞니? 그럼 반대쪽에 있는 P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다음. 서로 같으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끝났지? 아, 좋습니다. 너무 잘 보이네. 가운데만 다 푸는데. 자, 됐죠? 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모르면 이건 진짜 마보 중에 마보지, 그지?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잘 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죠? 이 P가 중요하죠. P는 무슨 조건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잘 봐라. 관계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절대값의 범위 한번 찾아볼까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하고 Q 중에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니? P가 당연히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포함돼요? 이렇게 포함되겠지, 맞니? 네. 그렇죠? Q가 P한테 포함되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러면 이제 포함되는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화살을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이 벌린 쪽으로 아 하면서 화살을 휙 뱉으면 되잖아, 맞니? 그러지? 그럼 화살을 쳐맞는 놈이 누구야? P잖아. P가 화살을 쳐맞았으니까 이 P는 무슨 조건이니?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포함관계, 참거짓이 중요하다고. 됐니? 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1하고 2를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 또는이야. 또는의 의미가 뭐야? X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 맞니? 야, 눈 벌어 뜨세요. 20분 뒤면은 끝이야.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x-1, x-1.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1 또는 2 이렇게 되지, 그치?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으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맞지요? 그래, 나는 그거 갖다 놔. 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다음 659번. 자, P는 4의 양의학수예요. 적어보죠. 1, 2, 4지. 12의 양의학수야. 뭐야? 1, 2, 3, 4, 6, 12죠. 그쵸? 봤더니 여기에 있는 1, 2, 4가 여기에도 1, 2, 4 이렇게 있지. 그치? 따라서 어떻게 포함이 되지? 요렇게 포함이 되지. 그치? 지효야. 지효야, 눈 뜨고 있니? 자,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이쪽 포함되고 있죠? 맞아? 자, 따라서 포함된 쪽으로 뭐 해야 돼? 화살을 휙 날려야 되겠죠. 걸어! 누가 화살을 쳐맞았어? 그럼 Q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아니, 맞은 쪽이 충분 세자. 얘는 충분. 맞은 쪽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P가 필요하다고, 그지? 반대는 뭐가 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얘가 이미 필요 조건이 돼버렸잖아. 그럼 얘는 충분일 수밖에 없겠지. P를 주기에 충분해. 충분 조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거의 B로 넘어갑니다.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은 유형이 많아요. 그 유형을 빨리 봐야 돼요. 자, 몇 번이냐? 696번 보세요. 696번. 696번도 있지만 그 밑에를 보도록 할게. 자, 좀 어려운 거 위주로만 좀 볼게요. 여기. 자. 자, 여기 보도록 하죠. P는 X는 0, Y는 0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가 의미하는 건 뭐냐? X는 0,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Q를 봅시다. Q는 XY 곱이 0이죠. XY 곱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X는 0 또는 Y는 0이죠. 이 또는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그치? 또는은 X는 0이고 Y는 0.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고 X가 0이 아니고 Y는 0이고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R을 보도록 하죠. 자, R을 보니까 자,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된다. 여러분
절대값은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x는 0,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선생님 여기 좀 이쪽이 좀 아파서 발을 좀 올릴게. 서 있기가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 P하고 R은 지금 조건이 서로 뭐 하고 있죠? 같죠? 필요 충분 조건. 그렇지. 자, 잘 봐. P하고 R은 지금 조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Q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X는 0, Y는 0. 자, 동시에 갖는 걸 가지고 있지. 그리고 추가로 두 개를 더 갖고 있죠. 맞니? 또는의 뜻이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이 된다. Q에 포함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화살을 날린다는 거죠. 이 또는이란 뜻이 총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0이 되고 0이 되고 둘 다 0이 되고. 됐니? 총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 서진이 졸리면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맞니? P는 여기 봐.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냐? 충분히죠. 화살은 Q가 쳐맞고 있잖아. 틀렸지? 너희 지금 딱 깨우쳐. 이건 여기서 지금 바로 깨우치고 집에 가면 돼.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R은 서로 뭐 하고 있니? 같으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지? P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나달은 나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 나달하고 나Q를 비교해야 되지. 그럼 나달하고 나Q, R하고 Q 이렇게 돼 있죠. R이 누구한테 화살 날리고 있죠? Q한테 화살 날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뭘 쓰면 돼?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죠. 여기는 나다 뭐냐?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야? 대우. 그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는 어떻게 만들어? 지효야, 눈 뜨고 서로 부정을 취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R에다가 부정치해서 자리 바꿉니다. 나다. Q에다가 부정치해서 자리 바꿉니다. 나Q.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화살을 맞아버렸으니까 충분 조건 돼 아니죠? 필요 조건이죠. 아니지. 그래서 답은 니은만 되죠.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여러분 그 조건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그걸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왜? 화살을 맞아버리면 필요 조건이니까. 근데 어디 쪽으로 화살을 날릴 거냐 그게 중요하죠. 어디 쪽으로 화살을 날릴지를 정하려면 포함 단계를 알아야 돼. 알겠니? 이걸 모르면 절대 화살을 날릴 수가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좀 기본적인 유형들 풀어보세요. Please. 알겠지? 잘 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자, 이때 요 놈이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때 항상 성립되는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집합에서 빼는 거는 계산해 안 해? 안 하고 뭘로 바꿔요? 자, P에서 R을 뺀대요. 그럼 이 빼는 걸 뭘로 바꿔야 돼요? 교집합을 하고 여집합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맞니? 그래? 서서도 좀 해자. 그 다음에 합집합 Q. 자, 여기도 뺐죠? 뺐으니까 뭘로 바꿔요? 교집합으로. 그럼 요 R의 여집합에다가 다시 여집합을 붙여야 되지. 그냥 아예. 그럼 R이 됐겠죠. 요게 공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버렸지.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데 분배가 안 되는 이유 잘 보세요. 이거 자체가 공집합이고 이거 자체가 공집합이야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쟤랑 나랑 합칠 거야. 합친데도 아무것도 없어. 맞니? 그럼 각각이 다 아무것도 없어야지.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쟤네들하고 나하고 합치고 싶어. 근데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대. 그럼 쟤네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나도 아무것도 없어야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가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었죠? P에서 R을 뺐더니 공집합이다라는 거죠. 그지? 교집합, 여집합은 빼는 거잖아.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죠? 아, P가 R보다 작았구나. P가 R에 포함됐구나. 그러니까 빼면 다 사라지겠구나. 이런 말이죠. 다음, Q하고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Q하고 R은 서로 공통이 없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면 R이 여기 있으니까 Q는 어디 있으면 돼? 아니, Q는 이렇게 옆에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공통이 없죠. 됐니?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1번.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자, 여러분, P가 충분이죠. 그럼 누가 화살 날리는 거야? P가 날리는 거죠. P가 누구한테 날려야 돼요? Q한테 날려야 되죠. 그렇죠? 알아? 맞니? 그럼 화살 날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 조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맞니? 하나씩 천천히 해봐.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는 건데 포함되는 거 맞니? 아니죠? 틀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죠. 나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누가 화살을 맞아야 돼요? 나 P는 필요 조건이니까 나 P가 화살을 맞아야 되겠지. 누구한테? R한테. R이 나 P한테 화살을 날려야 되겠죠. 화살을 날린다는 거는 이렇게 뭐가 됐다? 포함이 되는 거지. R이라는 게 P의 여집합이죠. 이 뭐야? 이게 P의 여집합이잖아. 맞니? 요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그림 봐봐.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안 되죠. 다음, P는 필요 조건이에요. 누가 화살 맞아? 틀렸습니다. 누가 화살 맞아야 돼? B요. P가. 누구한테? R한테. 화살을 맞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포함이 됐다라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 R이 P에 포함된 거니?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지호야! 눈 떠라. 자, 다음. Q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같아야 돼. Q랑 누구랑? Q랑 R이랑 같아야 돼. Q랑 R은 같니? 아니죠. 자, 다음 5번. 나 Q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누가 화살 맞아야 되죠? 그렇죠. P가 나 Q한테 화살 날려야 돼. 그럼 무슨 말이다? 화살 날린 쪽으로 포함. 얘는 Q의 뭐야? 여집합이지. 맞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P가 Q의 나머지 부분에 포함이 되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안 돼요. Q의 여집합이 뭐예요? Q 제한 나머지잖아. 포함이 되잖아. 그찬이 맞아? 따라서 5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집합 못하시면 안 됩니다. 집합 못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자, 다음 705번 가보도록 하지. 자, 705번 여기 있죠? 그대로 갑니다. 자, 세 조건. 자, P가 있고요. 자,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Q는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을 뭐 해야 돼? 맞아야 되겠지? P가 Q한테 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됐나요? 날렸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포함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P는 나다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고 여기다 하지 뭐 두 번째 P는 충분이기 때문에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그죠? 화살을 날려야 되겠죠. R. 그럼 이렇게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 자, 명제가 참이니까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다. 대우 어떻게 한다? 자리 바꾸죠, 그쵸? 부정을 치운 다음에 자리 바꾸지. 부정 씌워서 자리 바꾸자. 뭐야? P. 부정 씌워서 자리 바꾸자. R. R이 P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팅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딱 하나 우리가 P는 알고 있어요. 여기 P. R도 알고 있어요. 여기. 근데 Q를 아니? Q를 모르죠? 여기 Q가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 Q를 씁니다. Q. Q는 뭐죠? Q의 부정이죠? 지호야. 자, 부정이니까 어떻게 되죠? X, A 한 다음에 방향 바꾸고 등호. 맞니? 이게 부정이죠? 반대로 쓰기지. 자, 그럼 끝.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풉니다. P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보다 작다. 요게 P야. 자, Q가 누구죠? 얘야. A 이상. Q는 A 이상이다. 자, 그래서 여기 A 이상. 요게 Q야. 포함됐죠? P는 Q에 포함됐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 다 등호가 막아져 있어. 구멍이 막아져 있으니까 등호 넣어도 되죠. 자, 그래서 A는 그냥 이렇게만 놔도 되지. 그치? 자, 다음 이쪽 가보도록 하죠. R이 P에 포함돼야 돼요. R이 누구죠? 얘죠. B 이상 0 이하. B 이상 0 이하. 요게 R이에요. 자, P는 누구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죠. 그럼 요거 그림만 좀 다시 그릴게. 자, 여기가 얼마다? 2 이상 0 이하. 요게 누구죠? R이죠. 자, P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이상 2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아요? 2보다 작다. 자, 이게 누굽니까 지금? P예요. R이 P에 포함됐대요. 그럼 포함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은 B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니까. 근데 같아도 되죠.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그럼 끝났죠. 자, A에서 B를 뺀 거. 자, A에서 B를 뺐는데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 A는 가장 커야 되겠죠. 가장 커야 되니까 누구? 마이너스 1. 이때 B는 가장 작아야 되겠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지 가장 큰 게 나올 거 아니겠지. 따라서 B는 가장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죠? 0. 오케이.
됐지? 자, 이제 708번 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 자, 708번을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민준이는 뭐 학교 뭐 회장 모임한다더니 알아서 자, 민준이 도대체 무슨 회장이야? 정규회장이야? 했어요. 정교장이었으면 1학기 때부터 했겠지. 학급 회장이야? 학급 회장은 뭘 하는 거야? 청소부장. 그냥 반장 같은 거. 그래? 반장이 뭘 하는 거야? 분리수거장. 그래? 반장이요. 교수님 같은 친구. 자, 일단 이거 빨리 마무리해버리죠. 자, 여기. 자, 충분조. 여기 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죠. 필요 충분이니까 뭐 한다는 거야? 이건 서로 같다 이렇게 옆에다 쓰면 되겠죠. 자, 같이 해보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해야 돼요? R이 S한테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죠. 맞니? 화살을 맞아야지 R이 필요 조건이니까. 다음 Q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화살을 쏴야 되죠. 쏴라. 누구한테? S한테. 맞죠? 쉬워.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Q가 뭐 해야 돼요? 화살을 맞아야 되죠. 누구한테? R한테. 그지? R한테. 자, 이제 연결만 시키면 되겠네요. 연결하러 가자. 자, 뭐예요? R이. 자, 봐봐. S가 누구한테? R한테 화살 날렸죠? 그럼 R은 누구한테 화살 날리니? Q한테 날렸는데 이 Q가 다시 누구한테 날리니? S. 그럼 이건 서로 뭐 했다는 소리야? 필요 충분. 그렇지, 서로 같았다는 거죠. 이 결론이 뭐야? S랑 R이랑 Q랑 같았다는 소리죠. 근데 이 Q가 누구랑 같아? P랑 같죠? 바로 S는 P이기가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죠. 같아 버리니까. 쉬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 쉽지? 성장인데. 자, 일어나. 소리. 야, 하나가 성장. 자, 봅시다. 안 궁금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우, 하나는 귀류법. 자, 대우라는 건 언제 쓰냐? 대우라는 것은 자, 부정이 있는 경우에 씁니다. 이 부정이라는 게 뭐죠? 무엇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대우를 써라.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거나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얘는 조금 독특한 놈인데, 자,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귀류법은 밑에다 써놓으세요. 가정을 부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모순이 생겨버려요.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이 가정이 뭐가 돼버리죠? 참이 돼버려요. 이 순서를 지켜주는 거야. 자, 귀류법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로 적어놨으니까 적어놓고 따라하면 됩니다. 가정을 부정해서 그거를 증명했더니 모순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세운 가정이 맞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쓰는 게 귀류법이야. 알겠니?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서진이가 학생을 범인이라고 그러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범인이야. 자, 선생님이 범인이야. 내가 범인이야. 뭘 가지고 간 범인이야?
하람이의 물건을 훔쳐간 범인이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와. 비교법을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선생님은 범인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죠? 그러죠? 가정을 부정했죠? 범인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어봐. 아주 심플한 거. 그래서 증명을 합니다. 뭘?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자, 어떻게 증명하죠? CCTV를 이렇게 슉 본 거야. 그치? CCTV를 이렇게 쭉 봤는데, 어라? 갑자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다 나간 상황에서 선생님이 하람이 자리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방을 막 뒤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와. 그치? 와가지고 여기다가 물건 하나 넣어놔. 숨긴 거지. 그걸 CCTV에서 본 거야. 그러니? 그럼 선생님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부정한 게 모순이 돼버린 거지. 선생님이 그래서 범인이 돼버린 거죠. 맞나요? 이게 경찰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어제 그거 했잖아. 너 어제 밤에 놀러 갔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추궁하는 거야. 됐니? 그게 뭐죠? 귀류법을 이용한 거야. 난 어제 집에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어제 갔잖아. 사실대로 말해. 그냥 막 이렇게 뱉는 거야. 그랬더니 막 어물어물하다가 막 다 사실 말하는 거지. 그치? 뽀여가지고. 그래서 범인이 잡히는 거야. 결국. 여러분, 과학 수사 CCTV가 있으면 누구나 다 수사할 수 있어. 됐니? 여러분, 경찰들이 수사를 진짜 과학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CCTV가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CCTV가 없으면 경찰들도 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 수사 불러가지고 무슨 지문을 채취하고 족적을 찾고 그런 수사는 너무 힘들어. 알겠니? 대부분 CCTV로 발표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찾기가 어려워. 범인.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찾아? 자백을 하도록 해서 찾는 거지. 그 자백을 하기 위한 방법이 비유법이야. 야! 너 어제 뭐 했잖아 임마! 딱 그랬더니 갑자기 쫄아가지고 저 어제 뭐 했는데요? 막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그런 거 알겠니?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절대부등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 무조건적으로 성립한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하는 거다. 항상 성립. 자, 여러분,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항상 성립이지. 나가야. 자, 2번. 이거 별표하세요.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네? 졸지 마.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4자곱, 4자곱. 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상이잖아. 제곱이 0 이상이니까. 자, 제곱이랑 제곱이랑 더하면 0인 거죠. 제곱은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기 있잖아. 제곱은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들이야.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요거 별표. 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우리가 연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알겠니? 제곱을 하면 0 이상, 절대값 제곱도 그냥 제곱과 같다.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서로 곱하는 거 분리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면 제곱에도 큰 거고 루트 C보다 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옆에다 요거 하나 적어놔 볼까요? 뭘 적어요? 절대값 A는 0 이상, 루트 A도 0 이상, 요때 A도 0 이상.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근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실근 조건. 실근이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도 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됐니? 자, 오늘은 어디까지? 여러 가지 절대고동식. 자, 산술기압 평균 전까지만 나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뭐 문제는 안 돼. 근데 여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 그럼 숙제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 다음에 내용이 끊어져서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자, 다음.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자, 이게 왜 0 이상이 되는지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죠. 써놔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뭘로?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a제곱 둘이 곱해서 2 곱하고 맞니? 그럼 이게 4분의 1b제곱이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4분의 3b제곱이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여기 b제곱이 나오는 거죠. 맞니? 이게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왜 0 이상이 되는 거죠?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단 등호는 a, b가 0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a 뿔마 2분의 1b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 0이면 이 말이야. 됐니? 0이면 등호는 나눠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b가 0인 거고 b가 0이면 a도 당연히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되려면 a, b가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적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필요한 것들이야. 자,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 자, 요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외운 거야? 공통수학 원과정에서 외운 거죠. 공식이죠. 뭐예요? 2분의 1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제곱이다. 자, 여러분 당연히 요거 제곱한 거고 요거 제곱한 거고 요거 제곱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0 이상이죠. 자, 근데 다음 내용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 c가 다 같아야 되는데. 자, 등호가 성립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2분의 1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제곱 얘가 0이다 이 말이야. 얘가 0이 된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아,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a는 b, 얘는 b는 c, 얘는 c는 a. 따라서 a는 b는 c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절대값 이상이다. 자, 얘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요. 세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 자, 외워야 됩니다. 절대값이 나오면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자. 절대값이 보이면요. 무조건 하고 제곱을 하셔야 돼요. 제곱. 절대값이 보이면 무조건 제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공식이 뭐죠?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위에서 아까 별표 치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야. 나나야.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주자?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해주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제곱.
제곱과 같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쪽으로 쭉 끌어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제곱은 누구랑 같다? 그냥 제곱과 같다. a제곱, b제곱, 이 절대값 a, b 한 방에 뭉칠 수 있겠죠, 요거. 됐니? 자, 이제 요거 정리합니다. a제곱, b제곱 더하기 2ab. 그랬더니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 뭐 남죠? 절대값 ab는 ab 이상인 거야. 됐지? 그러면 절대값 ab가 정말 소리 여기 2가 있죠. 절대값 ab가 ab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돼. 자, 확인해줘요. 자,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을 풀려면 어떻게 하죠? 절대값을 풀려면 요 아래 있는 게 양수인지 무슨지 알아야 되는 거지. 양수인지 무슨지. 그래서 a, b의 곱이 0 이상이면 얘는 어떻게 나오죠? 절대값 a, b는 얘가 그냥 a, b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a, b 이렇게 되지. 자, a, b는 당연히 a, b 이상이지. 왜냐? a, b랑 a, b는 서로 뭐예요? 같잖아. 맞니?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 b의 곱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얘는 뭘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자, 절대값 a, b. 얘가 뭘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2ab는 0 이하. ab는 0 이하. 맞지? ab는 0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0보다 작으니까 0 이하.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b는 절대값 ab는 그냥 ab 이상이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자, 남는 시간 여러분 광교고 거를 한번 풀어보는데 시간은 많이는 안 풀 거예요. 뭐 40분 정도 딱 주면 될 것 같아.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많이 풀어볼 문제가 없었었죠. 여기 여기 보세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그랬는데 여기 적어도란 말이 있지. 적어도는 최소야. 이 말 자체가 최소야. 최소 하나는 홀수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아. 홀수가. 최소 하나는 홀수다? 야, 너 홀수고 너 홀수고 둘 다 홀수야. 이걸 다 말해주는 거잖아. 이걸 언제 다 계산하겠니? 귀찮기 때문에 뭐 해버린다? 배우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 B 모두 최소 하나는 홀수이다의 부정이 뭐야? 짝수. 그렇지, 짝수.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홀수이다의 부정이 누구야? 짝수죠. 짝수이다. 자, 그래서 A를 2K, B를 2L로 잡으면 두 A, B 합은 2로 묶으니까 뭐가 돼요? K 더하기 L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죠? 짝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된 거죠. A, B가 짝수면 그 합은 당연히 짝수가 돼버렸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당연히 누구도 참이야?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쉽게 알아버린 거죠. 명제가 참임을 밝히기가 어려워? 그러면 대우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좋은지 알아? 보고만 있으니까 졸리는 거야. 뭔가를 풀어보면 좋은 거야. 자, 갑시다. 졸리면 일어나.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0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 적어보자. 절대값은 무조건 하고 뭐죠? 0 이상이죠.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지?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증명을 해봐라 이거야. 근데 얘는 대우를 쓰면 안 되죠. 왜? 등호가 돼 있는데 대우를 써버리면 아니다로 바뀌어버리지. 맞아. 네. 자, 따라서 아니 왜 우찬이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자, 그래서 뭘 쓰자? 귀류법을 쓰자는 거야. 귀류법이 뭐냐? 가정을 부정하는 거잖아.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요 놈을 갖다가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부정. 따라서 A는 0이 아니다. 이거를 또는으로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귀류법이죠, 지금. 귀류법은 가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것은 뭐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뭐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냐? 요놈이라는 가정의 요놈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요놈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뭐다? 아, A하고 B는 0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학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니?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문제는 이 산술기하거든요. 산술기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다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정신 차려. 자, 여기 보죠. A제곱 더하기 5B제곱은 4AB 이상이죠. 자, 여러분.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찾으려면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놨을 때 A는 B 이상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A에서 B를 뺀 게 0 이상임을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원래 대소관계. 내가 대소관계를 찾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5B제곱에서 4AB를 뺐어요. 그랬더니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죠. A제곱 2 곱해서 2 곱하면 4AB. 얘가 4B제곱이지. 5B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B제곱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0 이상 0 이상이 돼서 0 이상이 되죠. 그런데 등호가 성립된다는 건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 되면 A도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오늘 어디까지만 한다고요? 숙제 되게 적어요. 적다고 엄청나게 적은 건 아니고. 자, 다음. 자, 선생님이랑 네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710번 가보도록 하죠. 피세요. 와, 너무 다리가 아프네. 710번. 자, x 더하기 y가 무리수이면 xy 중 적어도하는 무리수다. 자, 여기 적어도. 이 적어도란 말이 나왔다는 거지. 적어도는 무슨 말이에요? 최소라는 말이지. 최소 하나는 무리수다. 이건 너무나도 많아. 자, 이런 경우는 뭘 쓴다고 그랬죠? 대우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대우를 이용하라 라는 말이 있어. 자, 대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가 뭐예요? 그러면 x, y 모두 뭐가 돼야 돼? 무리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유리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y는 뭐가 되는 거죠?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니? x, y 모두 유리수이면 x, y 합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리수의 뜻이 뭐예요?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 형태를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x를 뭐라고 놓는다? b분의 a, y를 뭐라고 놓죠? d분의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때 a, b, c, d는 모두 정수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때 x 더하기 y는 뭐가 되죠?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죠. 얘가 뭐지? ED분의 AD 더하기 BC죠. 자,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예요. 정수끼리 곱하고 더해도 그건 정수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가능하죠? 분수 형태가 가능한 거지. 분수 형태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유리수란 말이야. 그치?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유리수 뭐가 되죠? 참이 되겠죠.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누가 참이 되는 거예요? 명제는 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는 증명이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 알겠니?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야. 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말로 하는 증명만 선생님이 봐주는 겁니다. 위에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세요, 알겠죠? 영은쌤이 애들 혼내는 소리. 아, 이거 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낼 게 뭐가 있나? 자, 여기 봅시다. 비유법을 이용하여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렇죠? 자, 비유법이 뭐예요? 요거를 부정해야죠. 부정. 자, 부정합니다.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맞니? 자, 무리수가 아니니까 뭐가 됐다는 소리야? 유리수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맞나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유리수에서 유리수, 자 이렇게 서로 이항을 했어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무리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린 거야? 거짓이 돼버린 거야. 얘가 거짓이 돼버렸으니까 틀린 거야. 이 부정하게 틀린 거라. 부정이 틀리면 명제는 어떻게 되죠? 참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어렵진 않다. 자, 다음 715번 갑니다. 앉아보셔도 되고, 알겠지? 이런 거는 뭐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제 여기 가봅니다. 여러분,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 잘 보세요. A가 B보다 큰 거를 밝히고 싶으면 서로 이항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이항에서 A 빼기 B가 0보다 큰 거를 밝히면 돼. 됐니? 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잘 봐.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항해버립니다. 이항하니까 어떻게 되죠? 1분의 A 마이너스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죠? 통분하는 방법이 있죠. B 가로 B 더하기 1은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A 빼면 되죠? 이렇게 곱하니까 AB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 괄호 B 더하기 1 한 다음에 누가 사라지죠? AB 곱이 사라지죠. 그러면 A에서 B를 빼게 되겠지. 됐니? 그럼 잘 봅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 A, B는 양수인데 A가 B보다 커요. A가 B보다 크니까 요거 양수죠. 이거 전부 다 뭐죠? B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양수죠. 따라서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옆에다 풀고.
자, B제곱분의 A 마이너스 A제곱분의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항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분의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A 빼기 B 세제곱. 자,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양수죠. A가 B보다 크잖아요. 세제곱하면 당연히 클 거예요. 자, 이거 제곱한 거죠. 당연히 양수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거 확인된 거지, 그치? 맞죠?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항해 주면 되겠지. 자, 이항해 주니까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A. 얘가 0보다 작다죠. 산술기하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라도 정확하게 잘 하세요. 자, 1 더하기 A, 1 더하기 B죠. 곱하는 거죠? 제곱하는 거지. 1 더하기 2B 더하기 B제곱 빼기 곱하면 제곱하는 거죠.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 자, 다시 한번 계산. 1 더하기 A, 1 더하기 B. 누가 사라지죠? 1. 그치? 2B 빼기 2A죠. 플러스 B제곱 빼기 A제곱이죠. 자,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더. 근데 뭐 한 번 더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합시다. 자, 여기 A, B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건 양수예요. 맞나요? 네. 근데 이거 뭐가 되죠?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음수가 되죠. 얘도 A가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죠. 분자가 음수고 분모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지. 따라서 디귿도 맞더라. 자, 우리가 저 부등식의 대수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으려면 그냥 두 식을 빼면 돼요. 알겠죠? 빼면은 쉽게 연산이 됩니다. 화장실 좀.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718번. 다음 식 중에서 절대 부등식인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절대 부등식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항상 성립이다. 그죠? 항상 성립이 돼야지만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여기가 기억 이항하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A 더하기 4제곱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A 더하기 4제곱은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 돼버려요. 그죠? 따라서 A가 뭐가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4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그죠? A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이거 부모가 들어가 버리면 0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된다. 자, 니은 A제곱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해 버리면 되겠죠? 5B제곱 빼기 B가로 4A 더하기 B 얘가 0 이상인 거를 밝히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A제곱 더하기 5B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B제곱이 0 이상.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4B제곱은 0 이상이다. 어라? 뭐야? A 빼기 2B제곱이죠? 예상대로 뭐가 나온 거죠?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0 이상이죠. 그렇죠? 따라서 니에는 맞다. 자, 이제 이 디귿이 문제죠. 자, 디귿은 별표를 해보고요. 자, 이 디귿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절대값 a 더하기 b를 자 이렇게 이항해주면 절대값 a 더하기 b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0 이상임을 밝히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제곱하라고 그랬죠. 이 제곱한 게 0 이상인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숫자만 넣어도 답은 나와요. 어떻게 숫자만 넣어도 답이 나오죠? 이렇게만 넣어도 답이 나오지. 0하고 마이너스 그치? 아니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만 넣어도 답은 나와버려요. 왜? 이거는 0이 돼버리고 이거는 빼기 4죠. 0보다 작고 틀렸죠. 틀렸으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좀 유치하죠.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자 빼주니까 뭐가 돼버리죠? 여기는 4ab가 되겠죠. a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그럼 4ab라는 이 값이 무조건하고 0 이상이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맞니? 이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거겠지. 그래서 답은 이응 하나만 내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어디까지냐? 718번까지. 숙제는 그닥 많지 않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718번까지. 무슨 응. 저도 화장실 갔다가? 107페이지 718번. 여기까지는 됩니다. 회장은 참 힘든 건가 봐. 불화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불화인지가 눈에 보인다. 너 지.